안녕하십니까.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 방문할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뺄 수 없는 곳이 바로 프라도이죠. 보통 박물관이라고도 하고 미술관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대부분 그림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미술관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술관에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벨라스케스의 라스 메니나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시녀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벨라스케스와 이 작품에 대해서는 역시 수많은 연구와 설명이 있었고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해석의 여지를 주는 작품이니까 명작은 명작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작품을 돈키호테와 비교함으로써 기존 박물관을 좀 더 새롭게 작품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부터 알아본다면 잘 아시다시피 돈키호테 1구는 1605년에 2구는 1615년에 출판되었죠. 이에 비해서 시녀들은 1656년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세르반테스가 1547년에 태어나서 1616년까지 살았고 벨라스케스가 1599년에 태어나서 1660년에 사망했으니까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아있면서도 시간적으로 한 40년에서 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녀들이라는 그림을 소설인 돈키호테와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벨라스케스는 무엇을 그리고자 했을까요? 라는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벨라스케스는 무엇을 그리고자 했을까요? 글쎄요, 제목이 시녀들이니까 시녀들을 그리고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렇지만 이 그림의 제목이 처음부터 시녀들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펠리페 4세의 가족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작품의 제목을 가지고 그 화가가 무엇을 대상으로 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녀들이라는 제목이나 그 과거의 펠리페 4세의 가족이라는 제목 외에도 화가인 벨라스케스가 작품 속에 들어있으니까 화가의 자화상이라고 붙여도 좋을 듯하고 그림 속의 벨라스케스라는 제목을 달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한편 중앙의 그림에 그 펠리페 4세 부부가 있으니까 좀 약하긴 하지만 펠리페 4세 부부의 초상이라고 명명해도 될 듯하고 그림 중앙에 가장 밝은 부분에 있는 인물이 마르가리타 공주니까 마르가리타 공주라는 제목을 붙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인물 외에도 강아지나 궁궐의 난쟁이를 비롯한 다른 인물들이 있으니까 굳이 신년이라는 제목 외에도 뭐 거기에 해당되는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붙여도 작품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두 번째 의문 또는 질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벨라스케스 앞에 놓이는 캔버스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제목처럼 라스메니나스 즉 시녀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펠리페 4세 부부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모습 전체를 담고 있을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시년이라고 부르는 이 작품의 작품 자체가 벨라스케스의 캠퍼스에도 그대로 담겨 있을까요? 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대한 물음은 이쯤에서 중단하고 이제는 돈키호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작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돈키호테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세르반테스라고 답을 하겠죠. 그렇다면 시녀들의 작가는 누구일까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당연히 벨라스케스라고 답을 할 겁니다. 여기서 벨라스케스 작품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린 사람을 우리는 당연히 벨라스케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화가 그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림 속 등장인물이 되는 것이고 등장인물 스스로가 자신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그 그림은 외부의 화가가 그렸다고 말해도 논리적으로 전혀 틀린 게 아닐 것 같습니다. 한편 돈키호테를 지은 게 세르반테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작품을 읽다 보면 수시로 돈키호테 이야기는
아랍 사람 시데아메 때 베네힐리가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번이 훨씬 넘은 거의 30번에 가깝게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르반테스는 진정한 원작가를 시데아메 때 베네힐리라고 언급하고 있죠. 이 정도면은 돈키호테의 작가를 세르반테스가 아니라 아랍 사람이라고 해도 될 텐데 우리는 굳이 세르반테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은 이치로 세르반테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는 세르반테스가 지었다고 하는 것처럼 시녀들을 그린 화가는 벨라스케스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벨라스케스가 그랬겠죠. 그러나 그가 그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림의 외부에 있는 화가, 즉 돈키호테로 말한다면 시데아메 때 베네힐리와 같은 존재가 그렸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벨라스케스가 시녀들을 그릴 때 그런 존재를 상징하고 그렸을 수도 있다는 의미죠. 말하자면 작품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작가 또는 작품 내부에 있는 자신과 분리된 또 다른 벨라스케스가 그 외부에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그림 속 벨라스케스가 그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앞에서 언급했을 우리가 보고 있는 시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울에 비춰지고 있는 펠리페 4세 부부의 그림이 그 안에 있다고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3의 대상이 그 그림 안에 그려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그림 속 보이지 않는 그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시녀들이라는 전체 그림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펠리페 4세 부부를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녀들의 모습은 벨라스케스가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는 중에 마르가리타 공주와 시녀들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상황을 연상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이제 왕과 왕비를 그 벨라스케스가 그리고 있는데 그 공간에 이제 마르가리타 공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제 그들이 이 작품의 관객이 되는 것이겠죠. 다시 이 장면을 그 돈키호테에 적용한다면 돈키호테의 독자가 돈키호테 작품에 개입하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쉽게 연상하기 위해서 연극을 적용시킨다면 관객이 무대의 연극에 개입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건 현대 연극에서 배우와 관객이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시도가 많아졌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장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돈키호테 2권에서는 돈키호테 1권의 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은 이미 작품을 읽었기에 돈키호테와 산초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품의 내용을 비롯해서 그 이면의 끝까지도 깊이 깨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공작 부부죠. 산중에서 만난 산적 두목도, 바르셀로나에서 만나는 여러 귀족들도 돈키호테와 산초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돈키호테 1권의 독자였던 것이죠. 말하자면 벨라스케스가 앞에 있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그림을 보는 공주와 시녀들이 그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상황과 돈키호테를 읽은 독자들이 작품에 대해서 돈키호테나 산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다르지 않죠. 앞부분은 화가와 그림의 관객의 관계이고 뒤의 상황은 등장인물과 독자의 관계이긴 하지만 잘 알다시피 돈키호테는 자기가 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독자인 공작 부인은 돈키호테가 돌시네를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돈키호테 1권을 통해서 기억해내죠. 이런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돈키호테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두고두고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죠. 물론 자신의 사랑이 플라토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 봐서는 이데적 존재, 즉 짝사랑의 존재가 바로 둘시네아였다는 것을 고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돈키호테를 읽은 독자가 등장인물인 돈키호테나 산초와 대화를 하게 되고 그것이 동시에 돈키호테 2권이라는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펠리페 4세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벨라스케스 옆에서 그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마르가리타 공주와 그 일행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시녀들이라는 작품에 반영되고 있다는 모습을 생각하면 돈키호테에서 독자들이 등장인물과 대화를 하고 그것이 다시 작품이 되는 현상과 다르지 않죠. 물론 기존의 등장인물, 말하자면 돈키호테 및 산초와 독자가 이해해야 함으로써 독자도 자연스럽게 등장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보던 관객들인 공주와 시녀들이 시녀들이라는 작품의 등장인물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죠. 돈키호테에는 일종의 소설 속의 소설이라는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극중극이라거나 액자소설 등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법들이죠. 말로 벨라스케스가 시녀들에서 보여주는 그림 속의 그림은 그가 그린 실자는 여인들이라거나 그 다음에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나타난 예수라는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기법이죠. 근데 이 기법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그 작가와 등장인물이 되기도 하고, 작가가 등장인물이 되기도 하고, 관객이 등장인물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작가와 등장인물과 관객이 하나의 공간에 들어가서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극으로 말한다면 극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극을 만들어가는 극인데요. 이를 우리는 보통 총체극이라고 부르죠. 이것을 벨라스케스 그림으로 적용시킨다면 벨라스케스와 시녀들 그리고 펠리페 4세 부부 및 그 밖의 인물들이 동시에 하나의 작품, 시녀들이란 총체적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죠. 이것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림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을 거울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기법은 어떤 효과를 자아낼까요? 물론 20세기에 들어와서 가해진 설명이기에 돈키호테나 시녀들을 쓰고 그린 사람들이 의도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베르토르트 브레이트가 말했던 속교육 효과를 우리는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어는 메르프렘둥이라고도 하고 스페인 말로는 디스탄시아멘토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말하자면 그림 속의 그림은 바로 현실과 허구의 세계를 연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연결이란 그림 속의 그림은 만들어진 장면이라는 것이고 연출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 만들어진 장면은 바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고 강조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시녀들에 적용한다면 거울 속의 펠리페 4세 부부의 모습은 분명 그림 속의 그림이죠. 물론 그 그림 뒤에 있는 상부의 두 그림들도 그림 속의 그림이죠. 그런데 속격 효과는 이 허구의 상황을 통해서 그 외부에 있는 그림을 현실의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즉 펠리페 4세 부부의 그림은 그 외부의 중심에 서 있는 마르가리타 공주와 대비되고 작가는 이 공주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벨라스케스가 이 그림을 그린 때는 마르가리타 공주가 5살 때라고 하죠. 이미 펠리페 4세를 이을 까를로스 왕자가 천연두에 걸려서 갑자기 17살 나이로 사망했고요. 이제 왕실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딸 마르가리타 공주가 있을 뿐이죠. 아마도 똑똑했던 여아였을 것 같습니다. 왕위를 이을 왕자가 없어 근심에 차있던 펠리페 4세 부부에게 벨라스케스는 이 그림을 통해서 마르가리타 공주가 여왕이 되는 것은 어떤가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림을 보면 모든 빛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한 속격 효과를 적용해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지죠. 참고로 펠리페 4세는 60의 나이에 아들을 얻었는데요. 그게 1661년입니다. 이 그림은 1656년에 완성됐으니까 그림 뒤의 일이었고 벨라스케스는 1660년에 사망했으니까 태어난 왕자를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얻은 왕자가 왕이 되었고 역사는 그를 백치 까를로스 2세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를로스 2세 왕, 백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상이 아니었고 온갖 기행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펠리페 4세가 1665년에 사망하고 1700년까지 까를로스 2세가 통치했으니까 이 기간의 스페인에 대해서는 상상이 가겠죠. 그는 1700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고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그를 끝으로 그동안 위대한 스페인을 이끌었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막을 내리고 스페인은 프랑스에서 온 보르봉 왕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프라도 미술관의 대표적인 작품인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돈키호테의 기법을 비교하면서 분석해봤습니다. 이 시도는 그림을 통해서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동시에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통해서 시녀들이라는 그림을 새롭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